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월 12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익빛지 44% 폭락, 센텀 현대 42% 폭락. 급히 팔 이유가 사라졌어요. 근데 급히 살 이유가 있었던가요? 너무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니까 급히 살려고 했었던데 급히 살 이유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앞서서 하락 전부터 하락을 맞춘 분 외에는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요즘 하락을 이야기하는 유튜브들 많습니다. 자료 컨텐츠 몇 개 끌고 오면 되거든요. 크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 전부터 팩트를 기반으로 설명해 주신 저만 신뢰한다고 하시는 분, 요 댓글도 자주 남겨주시고 소통하시는 분인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만 신뢰하면 안 됩니다. 이 상승을 이야기하는 사람, 하락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 골고루 봐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알고리즘 인류라고 있는데요.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내가 하락을 이야기하는 부동산 유튜브만 한번 찾아보기 시작하면 이것만 주구장창 보입니다. 딴 거는 알고리즘이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하락의 틀에 갇혀 있게 됩니다. 상승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하락 관련된 거 클릭해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점점 하락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이 사람에게 노출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 하락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관련된 유튜브만 계속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필요한 건 뭐냐?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컨텐츠를 지인들에게 소개를 해준다고 하는데 소개해주는 거 별로 효과 없어요. 그럼 뭐가 효과가 있느냐? 단톡방이죠. 단톡방. 사람 많이 들어있는 단톡방 있죠. 거기에 제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하나 올려주세요. 요거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주인분이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은 그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링크 주소가 자동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은 단톡방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요. 왜? 같은 영상에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리즘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요거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아마 매번 똑같은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 접하시지만 어느 정도 해석은 필요하다. 저의 해석이 맞다, 틀리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도 확증 편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다양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도 유튜브가 일정한 내용들만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검색해서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꼭 찾아보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썸네일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급히 팔 이유가 사라졌다. 1주택자 주택 처분 의무 폐지. 주택 처분 의무 폐지되었습니다. 급하게 팔 이유가 하나 사라졌어요. 근데 오늘 한 가지가 더 나왔어요. 일시적 2주택자도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대책으로 봤거든요. 2년 안에 이 기존 집을 팔아야 된다? 왜 이게 어려워졌냐면은 이 전 정부에서 나온 대책이었죠. 전세 혹은 월세로 준 물건들, 전월세 낀 물건들 거래가 거의 안 되는 형편이잖아요. 거래가 거의 힘들어요. 실거래, 실거주를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 전월세를 살고 있는 물건들 사면서 이런 거래가 거의 안 이루어지는 형국. 그래서 2년 만에 팔려고 하니까 급하게 팔 수밖에 없고 가격을 많이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 3년으로 연장해줬어요. 전세 한 바퀴 돌리고 파는 것도 괜찮고 월세 한 바퀴 돌리고 파는 것도 괜찮고 급하게 팔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급하게 살 이유도 그렇게 없더라. 왜? 근데 요 조금 한 가지의 좀 문제점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다음에 규제를 해제한다면 또 임대차법을 또 건드리지 않을까. 이것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거래가 살아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그마저의 거래도 사라지겠다. 지금 그나마 급매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이 접근을 좀 해요. 근데 급매가 사라지고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태다? 그러면 더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거래는 더 사라질 거예요. 이건 저의 예측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대책들이 나오면 충분히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결과들 굳이 이 복잡한 건 내가 다 할 필요 있겠나? 내가 부동산 전문가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거래량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미를 해봤습니다. 급하게 살 이유 생겼나요? 갑자기 급하게 안 판다? 안 팔아? 안 사? 그거 친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래가 더 살아나기 힘들지 않을까? 특례 보금자리론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은 팔고 사야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특례 보금자리론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해서 새로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책이라는 것이 사고 나서 팔아라. 사고 나서 팔아라로 나와요. 이 잘못하다가는 된통당합니다. 지금 가장 큰 피해자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예요. 뭐 똘똘한 한 채보다 똘똘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1+1으로 살던 사람들이 2배로 고통받는 시기. 뭐 똘똘한 한 채도 고통받는 건 매 한 가지지만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수도 없이 많이 목도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사람들이 이 선택을 할 것인가? 우선 이게 쉽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정부는 집 사고 거래가 좀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공급을 늘리고 싶은 것이 목표인데요. 근데 급한 불 끄려는 사람들만 줄을 서 있어요. 특례 보금자리론 받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요거 문제점 한 가지 또 지적을 한 가지 해봤는데요. 지금 한 4.6%에서 한 5%까지 이 금리로 40년, 50년 대출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좋아요. 50년까지 대출 좋아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금리,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금리는 더 떨어질 걸로 봐요. 누구는 또 장기적으로 이 정도 금리로 갈 거라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 지금 당장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별로 지금 사이가 안 좋아지는 형편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출이나 이런 것들 경쟁력도 많이 약화되고 그래서 적자도 커지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것이고 금리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좋아요. 자, 50년으로 DTI 60%인가요? DSR을 무력화시키고 DTI로 넘어와서 60%까지 대출을 풀로 받았다 쳐요. 그래서 한 50년 했으니까 금리가 좀 높아지긴 하더라고요. 5%로 50년간 대출을 받았다. 60% 집값의 60% 정도 그 정도 대출을 받아놓으면 문제가 무엇이냐, 나중에 대환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대환하려고 보니까 60%로 대출을 받아놓으니까 옮겨가려고 나중에 다시 대출을 대환하려고 보니까 은행에서는 여전히 DSR 40%를 적용하고 있어요. 목돈을 한 방에 갚아내야지 20%만큼 만약 10억짜리 집을 예를 들어 계산하기 쉽게 10억짜리 집이라고 해볼게요. 6억을 대출, 이게 5억까지 대출해주죠 사실. 근데 60억짜리 집을 6억 대출 받았는데 나중에 시중은행 금리가 싸져서 대환을 하려고 보니까 은행에서는 4억밖에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면 한 방에 2억을 갚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장기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장 이 금리도 사람들은 지금 높다고 느껴요. 왜? 다른 카카오뱅크나 이런 곳에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고정금리 별로 차이 안 나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급한 사람들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샀는데 나중에 그것이 또 하나의 족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 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도 물량은 급매가 줄어들면서 매도 물량은 줄어드는 흐름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이연시키는 것 뿐이지 이것이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정부 내에서 지금 이제 1년차, 집권 1년차 아직 안 되었잖아요. 아직 남아있는 4년 동안 이거 언제까지 연장하면서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매물은 당분간 좀 줄어들 소지는 있을 것 같다. 근데 매물은 줄어들지만 전세 물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답지 않게 물량 늘어나서 19,000건 이상 유지하고 있고요. 월세 물량, 요 기울기도 지금 굉장히 가팔라졌어요. 11,700건대고요. 전체 임대 물량 계속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37,000건. 작년 말을 생각해 보면 3만 건이에요. 2%가 순식간에 늘어났어요. 2%가 순식간에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복잡했던 그런 것들 다 차치해두고 요 거래량만 보면 다 나타납니다. 왜? 조정지역 대상지역 해제했을 때, 대선 이후의 기대감을 안고 있었을 때,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거래량이 저절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더라.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고 뭐시기가 나오고 했지만 팔 이유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살 이유 또한 없어요. 왜? 여전히 사람들은
비싸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제 비싸기도 합니다. 거래량으로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되더라. 현대 카멜리아 62평형 가격 요 조금밖에 안 떨어졌어요. 채 5%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근데 한 6개월 전만 해도 요런 아파트들 오랜 거래 공백을 깨고 신고가들이 나와줬어요. 6천만 원밖에 안 떨어졌다? 이게 엄청나게 올랐는 것 같은데 별로 안 떨어졌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지난 5년간을 한번 복귀해 본다면 9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13억 4천으로 이거 50% 정도 올랐나요? 이 정도면은 그 정도는 올랐겠지. 딴 거 2배, 3배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모든 아파트들이 2배, 3배 이렇게 올랐던 건 아니더라. 막 심한 건 4배까지 올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그렇게 많이 올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한 SK뷰힐스 고점대비 10% 정도 떨어졌는데요. 요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가격 제가 6억 3천짜리를 제가 해운대 SK뷰를 제가 가지고 왔네요.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 것들 저마다 이유는 있더라. 왜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이런 것들도 신고가가 나왔었는데 이제 신고가가 고가 부분에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신고가가 4건이나 있어요. 신고가가 4건이나 있어요. 가격 저 하단 부분에 몇 건이 있긴 합니다. 해운대 SK뷰 가격 30% 떨어진 거 6억 3천 정도 선인데요. 이 층수를 보시면 24층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1층이 7억에 거래되었어요. 그 전에 비쌌던 것은 20층이 8억 7,500까지 거래되었어요. 그래서 1층이 가격이 떨어지면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그건 1층이니까 그래. 층수가 낮으니까 그래. 근데 그것이 점점 층수 높은 곳으로 바뀌어간다고 했죠. 24층이 6억 3천에 거래되었어요. 그래서 저층이 낮은 가격에 떨어지는 거 무시할 게 못 된다. 같이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삼익빛이 10억 5천까지 갔던 것이 5억 9천. 또 이것도 층수를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더라. 옆에 남천장 얼마 전에 삼익빛이 좀 비교적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죠. 한두 건 거래로 분위기를 뭐 상승 반전 이런 도모를 해보지만 그래 니는 그래라. 니는 비싼 가격에 산다고 그래 니 뭐 돈 많은 니는 그래 해라. 그냥 이렇게 보지. 야 저거 올라갈 것 같은데 나도 급하게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탈자가 누군가 한 명 분위기를 살려보고자 이렇게 빵 띄우더라도 이탈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더라. 자, 삼익빛이 가격 보시면 22년 3월이에요. 3월. 요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죠. 왜? 요거 해야지. 여기서 누군가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줘야지 임금 분양하는 곳 있으면 그 영향을 미칩니다. 임금 분양하는 곳. 이것이 선진입이 되었건 뭐 어떤 목적으로 되었건 어쨌든 분양하는 곳 인근의 가격들 빵빵빵빵 띄웁니다. 빵빵빵 띄우면 얘들도 가만히 있다가 막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또 추후에 얘가 다시 분양을 하게 되면 또 옆에 가격을 또 같이 상승을 견인해 줍니다.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들. 근데 그것도 중독화돼야지. 이제 임계점에 어느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 임계치에 이르렀는 것 같더라. 그런 느낌. LG 메트로시티 43평. 근래 그래도 거래가 많아요. 용호동 가격 거의 40% 이상 한 45% 정도 되는 것 같죠. 얘도 층수가 높더라. 24층이더라.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3단지 18층 뭐 복층이고 뭐고 특화 세대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명지 더샵 명지 퍼스트월드는 이 특화 세대 아닌 것 같았어요. 뭐 40%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한 35% 떨어졌고요. 동부문 빌라 더샵 요거 말고 더샵 명지 대박 노블랜드 얘가 특화층이었던 것 같아요. 얘 특화층 있는 애는 9억 이상까지 거래되는 애 있었잖아요. 어쨌든 제가 요거 처음 나왔을 때 명지 대박 노블랜드 가격이 뭐 40% 정도 떨어졌네요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가격이 6억 혹은 5억 중후반 이 정도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추세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걔는 특화가 때문에 아니고 걔는 층수가 뭐 어때서 아니고 걔는 뷰가 어때서 아니고 뭐 이런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댔지만 그거 다 필요 없더라. 지금 가격은 심하게 떨어졌어요. 4억 2,700까지 떨어졌어요. 요 타입에 84.934일 타입에서는 지금 40% 정도 떨어진 걸로 보이지만 특화 세대로 비교해보면 정말 한 60% 정도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야 될 정도. 네,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제 방송을 보는 이유는 그 추세를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 이 가격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 요즘에 앱 좋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이트 영상 하단 부분에 나옵니다. 돈보라는 사이트 혹은 아실이라는 사이트. 근데 이뿐만 아니고
뭐 아파트 투미라든지 여러 사이트들에서 거래 가격들, 이력들, 호갱 노노라든지 다 알려줍니다. 그 개개의 가격들 하나하나만 살펴봐서는 전체 흐름을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게 제 방송을 보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센텀 현대 같은 경우에도 가격 7억까지 같은 것이 40% 정도 이상 하락해서 4억대 가격이 내려와 있어요. 우동, 우리 해운대는 괜찮아요 라고 했던 것들도 그게 의미가 없더라. 그게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7억까지 갔던 것이 가격이 지금 얼마인가요? 다 표시가 안 된 4억까지 떨어졌어. 4억. 그럼 4억이라는 숫자가 언제냐? 언제적 가격이냐? 17년도 가격까지 돌아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17년도 고가에 형성되었던 거 4억 넘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돌아간다고? 22투더, 20투더, 18투더, 점점점. 대구는 지금 16년도 모습. 그럼 15년, 16년, 17년 가격이 비슷한 막 그런 17년까지도 가격이 비슷한 경우들도 있어요. 고점과 저점의 가격들로 놓고 보면은. 그래서 부산도 얼마든지 과거로 회귀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제 영상 한 석 달 이 정도 전까지만 해도 야 20년도 가격까지만 가도 좋겠어요. 그러면 집을 살겠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 이전으로 더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런 현상들 피해가기 힘들겠더라. 정부 정책은 팔지만 안 팔아도 된다. 살 사람들 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힘겨루기가 일어나면 결국 거래는 오히려 더 정체를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급한 사람은 결국 2년 있다 팔아야 되는 거 3년 있다 팔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것이 이것이 반드시 이점인 것은 아니더라. 올해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의 혜택을 때문에 확정 수익을 포기해버리는 그러다가 그마저의 수익도 없이 손을 털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더라. 과거에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2주택, 3주택자들 이 사람들 가격 높은 거 알았어요. 이 사람들도 2주택, 3주택자들 팔고는 싶었어요. 근데 이 법이 지랄같이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말을 빌리자면 속된 말로 법이 지랄같이 돼 있어가지고 팔려고 하니까 웬 플러스 되는 게 세금 내야 되는 게 세금 중과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세금 중과되는 부분 차라리 세금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세금 중과되고 차라리 팔았는 게 이익이었겠더라. 지금은 세금 낼 것도 없겠더라. 양도세잖아요. 양도소득세잖아요. 양도를 했을 경우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소득도 없겠더라. 지금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는 애를 쓰고 있지만 미봉책에 그칠 것 같더라. 건당 거래대금 1월달 아직 살아나진 않고요. 3,000건 이하가 빙하기. 3,000건 이하가 빙하기. 지금 다시 1월달 거래량 굉장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3억 미만 비중은 낮아지고 있고요.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3, 4, 5억짜리 물건들 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가격이에요. 3, 4, 5억짜리 물건들 왜? 이 과거에는 가격이 뭐 5, 6, 7, 8억 가던 게 막 5, 6, 7, 8억 가던 게 지금은 막 3억에서 5억 수준까지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거, 디딤돌 막 3% 이하, 뭐 2% 막 초반까지도 가능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디딤돌 대출로 받고 들어가서 산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지금 전세를 살고 있거나, 많은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거나, 혹은 뭐 월세를 살고 있거나, 좀 약간 조금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 그 사람들한테는 그 과거 생각도 못했던 물건들 매력으로 보일 수 있어요. 대출 금리도 상당히 매력적일 수도 있고, 저마다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6억 이상도 반응이 없어요. 그 군별 거래량 살펴봐도 특별히 뭐 돋보이는 지역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분양권 거래량 오늘 굉장히 많았습니다. 힐스테이트 4여 집중적으로 거래 나타났습니다. 오늘 대구에 어떤 사람 게시판에 글을 보니까 손 털고 나왔대요. 부산에 분양권 투자해놨는데 부산도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 이러면서 손 털고 나오는 사례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전세 거래량 126건. 여전히 임대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거래량 12월 1월달 상대적으로 전세가 조금 양호해 보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거래가 사실 양호한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는 임대아파트가 계속 거래가 많더라. 고점 대비 고가 대비 한 2억 정도 돌려줘야 되는 거래들 굉장히 많이 있더라. 이렇게 큰 돈들이 오고 가야 된다. 1억씩 돌려줘야 되는 돈들. 근데 부산도 만만치 않아요. 이 정도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이 된다면
당분간 지속이 된다면 전세 시장 돈 못 돌려주는 문제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 전부 다 발이 묶여요. 입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입주를 못 하게 되고, 또 더 나은 더 싼 전세가 바로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주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수많은 사례들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2023년 현재 진행형이라는 부분. 아직 전세 혼란 아직 심화되지 않았어요. 아직 심화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신호 사랑으로 부영, 제가 부영 사랑으로 계속 사랑으로 부영, 네, 사랑으로 부영, 얘가 전세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다. 요 정도 계속 과거에 요 정도 분위기였으면 안정적인 분위기지만 지금은 아니더라. 언제 다시 저 수치가 1로 떨어질지도 모르겠더라. 지금 평균 전세 가격, 1월달 평균 전세 가격은 2017년보다 더 싸졌어요. 그렇다고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느냐? 그렇진 않죠. 사랑으로 부영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부분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고, 사모님만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 요 부분도 제가 매일 비슷한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요것도 흐름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기 때문에 저도 이 방송을 계속 길게 하는 게 요즘 목이 아파서, 네. 그래도 이런 것들, 이 변화의 흐름들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자료일 수 있더라. 월세 거래 가격 딱히 올라가지 않아요. 아파트 일부 찾아보셔도 많이 올라간다는 느낌은 안 들 거예요. 1월달 임대 아파트, 계속 임대 아파트 거래가 많았느냐? 임대 아파트 거래 아마 2년 단위로 2년 텀으로 계속 거래 빈도가 줄어날 거예요. 지금 2023년이니까 2021년의 거래량, 그리고 2019년의 거래량,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어느 정도 힌트는 되실 것 같아요.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